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ove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move 한다는 얘기는 컴포넌트를 다른 위치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기존에 했던 단품 파일을 가져다가 컴포넌트화 시켰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닌다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럼 이거를 조립하기 쉽게끔 위치를 옮긴다든지 방향을 틀 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move 컴포넌트를 쓰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동할 컴포넌트를 선택하는 거죠. 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에서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서 이동할 것인지 해주는 겁니다. 이동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거리로, 디스턴스로 또는 회전, 각도를 좋아져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포인트에서 인맵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이 포인트에서 저 포인트로 그렇죠? 컴포넌트를 쉽게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점을 활용해서 세 점에 의해서 생성되는 가상의 각도만큼 회전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두 축을 활용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SYS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다이나믹 방식입니다. 그래서 WCS를 이용해서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 컨스트레인트 방식은 이제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배우신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델타라는 것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 컴포넌트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 WCS 방향으로의 또는 뭐 앱솔루트 방식으로 앱솔루트 그 방향으로의 어떤 좌표 값으로 해서 옮겨가는 방식입니다.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NX9는 요까지였다 그러면 NX10에서는 하나 더 추가됐네요. Projected Distance가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별도의 명령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뿐이지 NX9에서도 충분히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카피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 복사하면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 NX9에는 이제 그런 거죠. 뭐 똑같은 부품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치될 필요가 있을 때는 패턴 기능을 쓰게 되는 거죠. 그 패턴 기능을 쓰면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어떤 패턴화 시켰던 그 부분들이 베이스 부품이 바뀌면 같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요 같은 경우는 구속 조건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패턴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죠. 그 중에서 또 하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충돌 검사입니다. 그렇죠? 무빙 하면서 움직이면서 다른 부품하고 충돌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럴 때 충돌 검사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 있죠. Component to Move 이 부분하고 Transform, 특히 Transform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Move 컴포넌트를 쓰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조립 과정의 편리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포넌트를 이동시킬 때 또는 회전시킬 때 이 트랜스폼 기능을 쓰시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복제하고자 할 때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조립 구석은 들어가 있지 않고 단순하게 위치만 복사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카피 기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립된 어셈블리를 구동시켜 보고자 할 때 물론 시퀀스 기능이 있습니다만 무브 안에 들어있는 이 애니메이션 스텝이라는 기능을 쓰시면 간단하게 구동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과정에서 충돌 여부를 검사하고자 할 때는 밑에 있는 콜리전 디텍션 기능을 쓰면 됩니다. 아시죠? 자, 몇 가지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하면서 차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그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미 add 컴포넌트로 몇 가지 부품을 여기다 다 갖다 놨습니다. 자, 이 파일을 여셔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옆에서 보면 또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ove 컴포넌트입니다. 리셋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처음에 그렇죠?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다이나믹 방식인데 디스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 트리 어셈블리 내비게이트에서 찍으셔도 되고 대부분 그래픽 영역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잡을 수도 있겠죠. 잘못 잡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Shift 누르고 이렇게 해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범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제할 때도 범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제할 수도 있겠죠. 자, 벡터 방향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느 방향이냐? 기존에 이미 제공되는 이 좌표계 있죠? 이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모서리를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두 점을 이용해서 잡으셔도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3D 모델링 강좌에서 있는 그 벡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렇죠? 벡터라든지 뭐 포인트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더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런 게 이해 안 되고 나서는 모든 작업들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자, 번개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추론하겠다는 얘기죠. 네, 저는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보면서 하죠. 이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50만큼 움직이겠다 그러면 50하고 탭키 누르는 순간에 50만큼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벡터는 아래 살아있죠. 네, 반대로, 그렇죠? 뭐 40만큼 움직이겠다 하는 순간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아시죠? 위로 가고 싶어요. 이 모서리 따라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위로 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벡터를 이 모서리 선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방향은 위로 50만큼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너무 멀리 갔나요? 컨트롤 F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사선 따라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물론 어플라이 하면 적용이 될 거고 캔슬하면 그렇죠. 원래 위치로 되돌아올 겁니다. 자, 리셋 한번 하죠. 원래대로 되돌리겠느냐 이런 얘기죠. 언어플라이 하겠느냐, yes 하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좋은데 나는 요 높이만큼만 움직이고 싶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움직일 이유는 없지만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찍고요, 디스턴스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벡터는 어느 벡터요? 이 벡터를 잡죠. 반대 더블 클릭 하셔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따닥 하셔도 됩니다.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높이를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매저 뭐로 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포인트보다는 랭스로 하는 게 좋겠죠. 커브 요 모서리 탁 찍고 10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10만큼 움직여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매저 툴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쓰신다 그러면 여러가지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조립해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형상 작업할 때도 활용할 수 있지만요. 자, 캔슬하고 나오겠습니다. 디스턴스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미 위치로 탑에서 봤을 때 이 부품을 이 포인트랑 뭐 이 센터 포인트는 이 방향으로 해서 얘를 움직이고 싶어요. 그럴 때도 무브 컴포넌트 하시면 되겠죠. 찍고 디스턴스 벡터 모르죠. 두 점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점은 이 점이고 이 스냅이 켜져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 아크의 센터 이 방향이 되겠죠. 벡터 결정이 된 겁니다. 두 점을 잡으면 두 점에 의해서 가상의 어떤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벡터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엑시스 포인트는 특별히 안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이 되겠죠. 예. 참 앵글로 되어 있네요. 디스턴스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점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 방향으로 해서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 50만큼 움직이겠다. 아니다. 나는 요 중심과 요 중심 거리감만큼만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때는 매저, 그렇죠? 디스턴스로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요 센터 잡혀 있죠? 요 아크의 센터에서 요 아크의 센터까지 18.7255인가요? 오케이. 그러면 그 거리감만큼 얘가 움직이가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거죠. 벡터 그러니까 맨 생각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보라색 이 벡터 방향만 보시는 겁니다. 얘만 찍을 수 있다. 그걸 치수 10만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예, 매저라든지 여러가지 뭐 포뮬라 수식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충분히 작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움직이면서 그 위치로 옮겨간 거지 뭐 이렇게 어셈블리상의 어떤 구속이 만들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디스턴스 방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입니다. 이 부품을 탑에서 한번 볼까요? 탑에서 봤을 때 요 점 있죠.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90도만큼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벡터. 그러면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 요 축을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요 점을 잡아야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이니까 반시계 방향이 양의 값이죠. 그러면 90도 주고 탭키 누르면 이렇게 90도로 회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원래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방향을 반대로 한 다음에 90도 줄까요? 줘보죠. 이렇게 오겠죠. 백터의 방향이 중요하죠. 이쪽 방향이면 오른 요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요거를 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왼손으로 감싸 보세요. 그 엄지손가락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면서 실제로 나머지 손가락은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백터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래쪽으로 잡았을 때 엄지가 아래쪽으로 향했을 때는 이쪽으로 각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른손의 법칙인가요? 예. 자, 45도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자, 이 백터도 여러가지 방식으로 백터를 잡을 수 있겠죠. 만약에 비슷하게 이 축을 활용해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결하죠. 예, 잡고요. 백터는 이 모서리 잡아보죠. 그렇죠? 위로 하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45도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회전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방식.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입니다. 한번 보죠. 탑에서 보죠. 이 부품을 옮겨갈 겁니다. 어느 포인트에서요? 그렇죠? 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기겠다. 그럼 쉽게 옮겨가는 거죠. 두 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아주 간단하게 옮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식은 뭐가 있나요? 세 점을 활용해서 회전하는 기능입니다. 세 점을 활용해서 회전하는 기능. 조금 어렵죠?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죠. 요거 있죠? 요 부품을, 요 틈 있죠? 요 부분이 요쪽, 요 구멍을 향해게끔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약간 어긋나 있죠?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요것을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센터와 센터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으로 이렇게 맞추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잡겠습니다. 그럼 굳이 이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냥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체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하시면 여기 구속 조건이 하나씩 하나씩 생성이 되죠. 뭔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관리할 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리소스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서버 어셈블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구속 조건 없이 그냥 그 위치 그냥 그대로 짱 박히는 놈들이에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그냥 위치만 맞추면 되겠죠.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 하면서 나중에 여기 어소시에이트를 꺼버리면 결국은 무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브 컴포넌트에서 요 컨스트레인트 바이 컨스트레인트로 만드는 거나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에서 여기 어소시에이트를 끄고 작업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도 싫으면 무브 컴포넌트를 활용하셔 나머지 옵션을 이용해서 또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브 컴포넌트는 뭡니까? 여러분 그 무브 오브젝트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오브젝트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단품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시트 바디나 솔리드 바디 또는 뭐 커브랑 이런 것들을 회전할 때 쓰는 거지 어셈블리에 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셈블리라는 것은 이런 부품들의 어떤 집합이지 않습니까? 이 부품들을 우리가 컴포넌트라 그러는 거죠. 그 컴포넌트를 움직이는 거니까 무브 컴포넌트로 쓰셔야 됩니다. 해놓으셨다 그러면 전 강의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요거 누르면 되겠죠. 다시 찍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3포인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백터는 어떻게 될까요? 요축이죠, 요축. 그렇죠? 요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네, 요축을 잡겠습니다. 근데 피벗의 위치가 틀렸죠. 축은 맞는데 그 축이 가상의 축이 요 점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크의 센터 여기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회전축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요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축은 잡혔어요. 그럼 이제 각도를 잡아주는 거죠. 스타트 포인트. 저는 요 선에 요 호 있죠. 요 선에 미들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잇는 가상의 선이 만들어지겠죠. 미들 포인트를 해놓으시고 좀 확대한 다음에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자구선이 잡히죠. 그러니까
저는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방식으로요. 커브 상에 포인트를 만드는데, 그렇죠? 자, 커브 상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요 방식보다 요걸 해놓으시고요. 포인트를 직접 찍으세요. 그런 다음에 커브 상에 포인트 만들겠다. 요 커브 찍고요. 아까 퍼센트라든지 퍼센트로 해야겠죠. 미들 포인트니까 50% 상에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가상의 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착한 사람만 보이나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요 점을 잡겠습니다. 아까의 센터. 그럼 이렇게 돌아오죠. 요렇게.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죠. 움직일 컴포넌트는 얘고요. 로테이트 하겠습니다. 벡터는 이 벡터를 잡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 면을 잡아 상관없습니다. 면이라는 것이 결국은 면의 수직 방향이 벡터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럼 면을 잡아보죠. 벡터 잡힌 겁니다. 근데 그 벡터 축의 위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요 아까의 센터, 그렇죠? 센터를 잡아준 겁니다. 그럼 얘가 가상위기에 옮겨진 겁니다. 이미. 그 다음에 포인트를 만들어야겠죠. 스타트 포인트 여기로 잡으시면 안됩니다. 그럼 여기로 잡고 엔들 여기로 잡으면 이쪽으로 회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 점이 스타트 포인트가 되어야겠죠. 커브상에 50% 지점에 하고 엔더 포인트는 이 아크의 센터 잡으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이 세 개의 어떤 두 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똑바로 세우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한번 보죠. F8키 누르겠습니다. 여기 살짝 비틀어져 있어요. 저는 위로 이렇게 똑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죠? 각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요 각도가 얼마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번에는요, 리셋 한번 할까요? 자, 라인 액시스 투 벡터 방식이네요. 네, 찍겠습니다. 자, 프롬 벡터죠. 벡터. 그렇죠? 요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요 모서리에서 방대 방향으로 하죠. 투 벡터, 어느 방향으로, 어느 축으로. 요건데, 실제 위치는 여기란 얘기입니다. 아, 참, 실제 위치는 여기란 얘기입니다. 엔더 포인트. 잘 안 잡히네요. 찍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탁 돌아오는 거죠. 수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달팽이가 금방 지나가 버렸죠. 자, 얘를 움직일 겁니다. 회전할 거예요. 프롬 벡터. 요 모서리 잡으면 되겠죠. 요쪽을 찍느냐 위를 찍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해제를 하겠습니다. 위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아래쪽을 찍으면 아래쪽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래쪽을 찍으면, 그렇죠? 선에 대해서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위를 찍느냐 아래쪽을 찍느냐에 따라서 벡터 방향이 결정된다. 물론 맞는 다음에 방향을 반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벡터에서, 그렇죠? 위로 향하는 뭐 이런 선을 잡으셔도 상관없죠. 그렇지만 여기 Z축이 있으니까 찍고요. 네, Z축이 그냥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위치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점을 지나게 하면 그 위치에 딱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P4 포인트 이 점을 찍겠습니다. 잘 안 찍히면 약간 확대하셔가지고 이 점을 찍으면 되겠죠. 네, 밝기 이렇게 정확하게 각도 모르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작동이 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이 벡터와 평행하게 맞추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F8키요. 얘가 살짝 비틀어져 있어요. 그렇죠? 저는 X축, 요 X축 방향하고 요 모서리를 맞추고 싶어요. 찍고요. 벡터, 프롬 벡터. 이 모서리가 되겠죠? 요 확대하셔가지고 요 모서리를 찍으면 되겠어요? 반대 방향. 자, 어디까지요? 어디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위치는 어디로 잡으면 될까요? 위치는 여기를 잡든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탁 찍으면 이렇게 오는 거죠. 왜냐? 이쪽 방향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쪽 방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방향 가든 이 점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든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모서리랑 요 축, X축하고 벡터를 맞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끼워 맞추기.
CSYS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죠. 파워포인트처럼 저는 이거를 여기다 끼워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체결하실 수 있지만 무브를 한번 간단하게 옮겨 보도록 하죠. 리셋 한번 하고요.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CSYS 없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가지 CSYS를 만드는 이 방법이 무수히 많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캐드 하신 분, 오토캐드 하신 분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원점하고 X축, Y축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죠. 하고요. 자, 저는 여기를 원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을 X축으로 하고요. 여기를 Y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상의 CSYS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를 끼워 넣는 거죠. 셋 포인트를 하죠. 그러면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저는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끼워 넣어 들어오겠죠. 이게 이상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캔슬하고요.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부품을 찍고요. 그 다음에 CSYS로요. 세 점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꺼버리죠. 엔터점만 보겠습니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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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Z 이 부분을 여기다 맞추는 겁니다. 원점 X축 Y축 아무래도 제가 이 이미지 끝점을 찍는 게 아니라 자꾸 빈 공간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요? 왜 안 들어오죠? 자, 찍죠. 이걸 해제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원점, 한 점, 두 점, 세 점, XYZ 축이죠? 옆에다 붙여볼까요 그러면? 이 점에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여기도 여기 잡겠습니다. 자, 원점. 그 다음에 X축은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Y축 이쪽으로 보죠.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여기 달라붙으려면 여기를 하나 고정을 시켜놓고 얘를 옮겨야 됩니다. 안 그러다 보니까 얘도 움직이는 상황이고 얘도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서로 이렇게 막 움직여버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안 움직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다이나믹 방식입니다. 이건 쉬워요. 찍고요. 그렇죠? 얘 찍고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해당 방향으로 또는 회전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자유자재로 그렇죠? 요점 원점 찍혔죠? 그럼 다른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냅 키고요. 다른 점을 찍으면 거기로 쏙 옮겨오는 겁니다. 상당히 쉽죠? 이 방식을 우리가 조립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 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UCS랍니다. 죄송합니다. WCS만 움직이는 거예요. 얘를 찍었는데 찍어보십시오. WCS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잘 아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걸 체크하시고요. 체크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원점을 여기로 옮기겠다. 원점 이미 찍혀 있으니까요. 여기 꺼지네요. 요거만 켜도 되겠죠. 예, 원점 여기로 옮기겠다. 그럼 X축은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요거 화살표 찍고 이쪽 축으로 하겠다. 그럼 Y축은 얘 찍고 여기로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해제한 다음에 움직이면 됩니다. 아시죠? 요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핸들만 움직이는 거 다이나믹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해제하죠. 다이나믹 방식입니다. 얘 찍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 아시죠? 가운데 힐 버튼 빈 공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을 옮겨 보도록 하죠. 원점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로 맞춰놓고 점 찍으면 되겠죠. 잘못 찍혔나요? 그 다음에 스냅이 꺼져 있어 그렇습니다. 엔드 찍고요. X축 Z축을 맞춰볼까요? 치고요. 찍고 이 축을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은 Y축을 맞춰볼까요? 찍고 이쪽 축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고 해제한 다음에 얘를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X, Y, Z 그렇죠? 맞춰놓고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디스턴스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NX10에는 새로운 메뉴로 들어와 있는데 NX9에는 없습니다. 근데 흉내 내보죠. 하실 수 있어요. 이겁니다. 예, 자, 먼저 바이 컨스트레인트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요. 바이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터치부터 한번 볼까요? 얘를 움직이는데, 그렇죠? 터치 서로 마주 보면서, 그렇죠? 요 면이랑, 그렇죠?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두 개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죠. 왜 안 잡힐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 구속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자, 찍어보죠. 이렇게. 그러면 구속 조건이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이상한 이렇게 중괄호 비슷한 게 보이시죠?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실제 효력을 미치는 구속 조건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OK 누르면 얘는 의미 없는 그 위치만, 그렇죠? 예, 구속 조건이 체결되는 요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똑같은 걸 해보자. 터치하는데 얘 찍고 얘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붙어 버리죠. 얘는 이제 효력을 미치는 구속 조건이고 실제로 컨스트레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지워버리겠습니다. 되돌릴까요? 근데 얘 할 때도, 그렇죠? 여기를 꺼버리십시오. 어소시에이트를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찍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중괄호 비슷한 게 생기죠. 이거는 이제 위치만 그렇게 순간 접촉된 거죠. 그렇죠? 옮겨간 거지 실제 컨스트레인트가 걸린 건 아니라 있는 뜻입니다.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이거 컨스트레인트 하시면서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은 그냥 눈팅만, 아이 쇼핑만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참. 델타 XYZ 한번 들어갈까요? 찍으십시오. 그럼 뭐를 기준으로, 앱솔루트를 기준으로 할 거냐, 뭐 WCS를 기준으로 할 거냐. 여기 디스플레이 파트라는 게 누구죠? 아시죠? 얘입니다. 얘 제 상위가 디스플레이 파트예요. 기준으로 해서 뭐 50, 50, 50만큼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캔슬하죠. 자, NX10에서 사용된 새로 생성된 그 메뉴를 9S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니까 얘가 어떻습니까? 요놈이 얘에 비해서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죠. 저는 이 상태로 그대로 해서 요 선의 중간이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 그립감만큼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그렇죠? 이 포인트에 중간점이 여기 중간점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죠? 컨트롤 F2 누르셔가지고 회전의 중심점을 재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셈블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세요. 요거 있죠? 그렇죠? 하셔가지고 이미지점을 콕 찍었어요. 그럼 거기가 회전의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회전이 막 엉뚱한 데서 회전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컨트롤 F2 누르시고 형상 위에 점을 찍고 이렇게 회전의 중심점을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컨트롤 F3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하려다 그랬죠? 예.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컴포넌트에서요. 얘를 움직일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 결국 거리입니다. 거리. 디스턴스예요. 얘를 움직일 건데 거리예요. 거리인데 어떤 거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포인트 하면 되나요? 그렇죠? 예. 방향성입니다. 벡터 방향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쪽으로 갈 거예요. 위로 갈 건데, 그렇죠? 위쪽 방향으로 갈 건데 거리를 모르는 거죠. 거리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매주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젝션 디스턴스, 요게 바로 NX10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다.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벡터 어느 방향이죠? 이쪽 방향입니다. 그렇죠? 스타트 포인트 어딜까요? 여기에 중간점이 되겠죠? 미들 포인트 켜놓으시고요. 여기 미들 포인트 찍고요. 요 점에서 요 선의 중간점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선 방향으로 체결되는 게 아니죠. 그 벡터 방향으로 해서 거리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보면 또 어떨까요?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거리가 그러니까 위로 투영된 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이 내가 지정한 벡터 방향으로 투영된 치수만큼 움직이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OK 누르면 이렇게 가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포인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찍고 디스턴스로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 이쪽 방향으로 가죠. 네, 뭐 거리
얼마 잡으면 될까요? 뭐 한 포인트 없으니까 그냥 매저 하셔가지고 벡터 그냥 포인트 해볼까요? 이 미들 포인트에서 제가 잘못 잡았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미들 포인트 찍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다 미들 포인트 찍어보죠. 그럼 이렇게 사선 길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누르고 하면 그 사선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는 아니었죠. 예, 그런 식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 투영 치수까지, 투영 그 프로젝션 디스턴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옮기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뭐 당분간은 이 다이나믹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세요. 근데 좀 더 여러분이 고급적인 내용을 하시다 보면, 그렇죠? 체결은 아닌데,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는 아닌데, 해당 위치로 단순히 옮겨 놓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무브 컴포넌트의 여러가지 이 트랜스폼 모션을 이용해서 옮겨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이해하신다 그러면 컨트롤 T 여기서도 충분히 활용이 되겠죠. 이거하고 똑같죠. 다만 뭐다? 예, 아시죠? 예, 오브젝트를 옮기느냐 아니면 컴포넌트를 옮기느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강의가 길어지네요. 자꾸 할 얘기는 많아지는 것 같고 잔소리만 늘은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